네, 안녕하세요. 임승호입니다. 네네. 자, 지난주 법원 가처분 결정이 나왔는데요. 예. 내용적으로 보면 이준석 전 대표 측의 의견을 거의 다 받아들였다. 완승이다. 이렇게 법률가로서 평가를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대변인님,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간단히 말씀드리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상당히 굴욕적인 결정문이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해당 결정문의 핵심은 결국에는 그런 어떤 비대위로 전환하는 과정 자체가 국민의힘 지도체제를 전환하기 위한 일련의 과정이었고 정당 민주주의에 반한다라는 표현이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네. 전 사법부에서 정당에 대해서 그런 판단을 한 것은 통합진보당 사태의 이후에 거의 처음 보는 것 같은데요. 네. 간단하게 말하면 지금 국민의힘이 위헌정당의 길로 하고 있다라고 사법부에서 공식적으로 판정을 받은 것이라서 네. 이것을 지금 일종의 시한부 판정을 받은 것인데 이것을 제대로 고치지 않고 또다시 꼼수를 제대로 된 쓴 약을 먹으려 하지 않고 또다시 꼼수로 대처하다가 상당히 좀 큰 화를 입지 않을까 그런 걱정이 들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 결정문을 읽는 방식이 임승호 전 대변인과 의총에 모였던 의원들 다수는 서로 다른 것 같습니다. 비대위원장만 주호영 비대위원장만 직무집행 정지가 된 거니까 이 비대위원회는 그대로 간다. 그리고 권성동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 직무대행을 한다. 일단 제가 국민의힘 당원이 아니라서 잘 모르겠는데요. 비대위원장 직무대행이라는 게 당원 당규에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비대위원장 직무대행은 당원 당규 어디에도 규정이 되어 있지 않은 걸로 있어서 그것조차 실제하지 않는 직제를 그렇게 만들어내고 창조해내는 것 자체가 당원 당규를 파괴하고 헌법을 파괴하는 행위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네. 결국에는 또 비대위에 대해서 비대위원장만 정지되고 비대위는 계속하겠다. 이것은 결국에는 지금 건물을 철거하라고 했는데 건물 철거는 안 하고 도색만 새로 하겠다라는 뜻이거든요. 네. 저는 이런 행위 자체가 얼마나 지금 역사의 굴욕적인 행위들로 기록될지 크게 우려되고 이런 행위들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좀 반성을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사실 저는 조금 강하게 말씀드리면 그 의원총회에서 있었던 어떤 이준석 대표에 대한 제명 요구에 네네. 대한 의결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랬죠. 저는 거기서 나와야 했던 것이 이준석 대표에 대한 제명 요구가 아니라 네. 권성동 원내대표에 대한 불신임이라든지 사퇴 촉구가 나왔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지금 보면은 다수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네. 의원총회가 끝나고 나서 많은 중진 의원들이 권성동 원내대표의 거취에 대해서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것 자체가 의원총회가 제대로 된 기능을 했는지 또 다수의 의견을 물어서 합의를 이끈 것인지에 대해서 의문이 상당히 많이 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 윤석열 대통령은 출근길 약식회견에서 다수가 의견을 모은 거니까 당의 결정을 존중한다. 즉 의원총회에서 결정됐던 4가지 결정문 박형수 대변인하고 양금희 대변인이 번갈아 가면서 읽으시던데 이 내용을 존중한다. 즉 그 내용도로 가는 게 맞다. 이렇게 얘기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대통령의 어떤 그러한 발언 자체도 사실 얼마 전까지는 당무에 개입하지 않는다라고 했다가 또 연찬회에서는 당과 정부가 하나 되는 것이 행정부다 이런 식으로 취지의 발언을 하시고 네. 또 오늘 같은 경우에는 그런 발언을 본인이 의도하지 않았다라고 하더라도 네. 그 얘기가 국회의원들,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들어가는 순간 일종의 지시처럼 내려질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어떤 행위 자체가 상당히 좀 오해를 키울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네. 저는 지금 비대위원장을 또 새로 꾸려가지고 비대위원장을 누구로 가느니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저는 차라리 조금 더 강하게 말씀드리면 그냥 대통령이 비대위원장을 하시라. 예전에 지금 대통령이 여당 총재를 맡는 그런 시절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 시절로 돌아가서 차라리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이 말 그대로 하나가 되어서 네. 그냥 본인들 하고 싶은 대로 다 하시면 되지 굳이 그렇게 비효율적으로 움직일 필요가 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대통령이 직접 비대위원장 하시라. 알겠습니다. 오늘 추가적인 국민의힘 쪽에서도 그렇고 이준석 대표 측에서도 그러고 추가적인 법적 조치들이 있었습니다. 보니까 예. 이준석 대표 측에서는 비대위 직무대행을 포함한 즉 권성동 비대위 직무대행과 비대위원들의 집행을
직무집행을 정지해달라라고 하는 가처분 신청을 또 냈다라고 변호인단에서 대리인단에서 밝혔고요. 그 다음에 주호영 비대위원장이 전 비대위원장이죠.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결정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했네요. 예. 뭐 집행정지 신청도 하시고 이의 신청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이의 신청은 진즉에 했고 금요일 날 바로 했고 오늘은 집행정지 신청을 하셨네 또. 그러한 것들이 실효가 없다라는 것을 저는 그래도 법조인 출신이시니까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라고 믿고 있고 일종의 정치적 퍼포먼스로 하시는 것이 아닌가라고 믿고 싶습니다. 만약에 그러한 것들을 실제로 받아들여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실제로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다면 저는 그것대로 참 참담한 이야기라고 생각하고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 뭐 당연히 그것에 대해서는 가처분 결정을 해야 되는 것이죠. 사실 비대위 자체가 지금 비대위로 전환되는 과정이 정당 민주주의에 반한다라는 판결이었는데 그거를 위원장에 대해서는 정당하지 않지만 위원들은 정당하다 이런 식으로 해석해서 이준석 대표가 또다시 가처분 신청을 하게 만드는 이 상황 자체가 저는 정말 우습다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뭐 윤리 결정에 대해서 이준석 대표가 받아들여야 된다, 자중자애해야 된다라고 하셨던 분들이 정작 사법부의 판결에 대해서는 선당우사 자중자애하시지 않고 이렇게 열심히 사법을 도구로 활용하시는 모습이 참 안타깝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네. 간단하게 해설을 드리면 집행정지 신청을 주호영 전 비대위원장이 하셨다는 거는 뭐냐면 직무집행이 정지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단골손님들 위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주호영 위원장이 금요일 날 가처분 때문에 비대위원장으로서의 직무집행이 정지됐는데 이 정지된 명령의 집행을 정지해달라. 즉 정지를 정지해달라. 즉 나 계속 할 수 있게 해달라 당분간. 이런 얘기입니다. 정지를 정지해달라라고 하는 거였고요. 근데 이 이준석 그 대표 측에서 이야기한 권성동 비대위 직무대행 체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이건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지 않을까요? 금방 결정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이미 그 10페이지에 넘게 비대위로 전환되는 것 자체가 얼마나 잘못된 결정인지에 대한 기존의 판단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 그와 같은 경우에는 그 법리를 그대로 적용을 해서 판단을 한다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인용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큰 사안이라고 봐서 저는 뭐 그러한 어떤 행위를 해야 된다는 것 자체가 어떤 사법의 낭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율사 출신들이 많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제발 좀 이성을 찾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궁금한 건 이거예요. 저도 법률가고 임승호 전 대변인도 법률가인데 아직 아닙니다. 예, 아직 아니죠. 참 로스쿨 다니다 마셨죠. 신인규 전 상근 부대변인도 변호사고 그다음에 굉장히 많은 율사 출신들이 당에 있잖아요. 근데 어찌 보면 조금 법률상의 결과가 좀 뻔해 보이는 이런 좀 무리한 법 해석이나 또는 직무집행정지나 이의 신청, 집행정지 신청이나 이의 신청 등등의 행위들 목적이 뭘까요? 이게 법률상으로 진짜 이기겠다, 다퉈서 이기겠다 이런 건지 잘 모르겠어요. 왜 이런 행위를 하죠? 저는 기존에도 뭐 그런 것들은 있었죠. 사실 많은 정치인들이 법률가 출신이지만 일종의 퍼포먼스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그러한 어떤 것들을 하는 건 있었는데 저는 그러한 행위는 적어도 이번 사안에는 적용되지 말았어야 된다. 왜냐하면 이것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당 민주주의에 반한다는 것은 결국에는 헌법의 차원으로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그러한 천에서 헌법에 반한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대한민국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사법체계가 흔들리고 있다라고 지금 말을 한 것인데 그것에 대해서 자신들의 퍼포먼스를 보여주기 위해서 또다시 본인들 스스로도 제가 믿기로는 기각이 될 가능성이 큼에도 불구하고 그런 신청을 하는 것은 굉장히 좀 불행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제가 좀 많이 우려를 하는 것은 사실 그 어떤 결정문 이후 인용 결정 이후에 나오셔가지고 많은 분들이 뭐 우리법 연구회 출신이라든지 판사의 재판부의 성향을 얘기하는 그런 어떤 행태들을 보면서 율사 출신들이 어떤 정제된 정보를 얻는 것이 아니라 다소 어떤 팩트 체크가 되지 않는 날 것의 정보들을 얻으면서 진심으로 지금 이런 행위들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좀 그런 우려가 심각하게 듭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것도 법기술일 수 있는데 당원 당규를 개정하겠다라는 거예요.
말하자면 지금도 지금 재판부에서 당원 당규에 당대표가 거리 일대가 비상 또는 최고위원회 과반수 이상이 없어서 자리가 공석이어서 의사결정을 하지 못할 때가 비상. 근데 이제 어느 쪽도 해당 사항이 없다 그러니까 이 비상 상황을 더 넓게 해석할 수 있게 당원 당규를 바꾸겠다는 건데 이런 당원 당규 개정 시도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 것들이 사실 저는 솔직하게 그냥 비상 상황을 이준석 대표가 복귀할 가능성이 1%라고도 있으면 그것은 비상 상황이다라고 그냥 명시하시는 게 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네. 그런 식으로 비상 상황을 사안마다 적용시키게 되면 나중에 본인들을 위협하는 새로운 어떤 당 대표라든지 비대위원장이 왔을 때 또다시 그때 가서 당원 당규를 개정해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뭐 당의 지지율이 몇 % 이하로 떨어지면 그것은 당대표의 책임이니 비상 상황이다. 이런 식으로 규정해버리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일어난 사태들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당원 당규를 개정해서 그것도 또 지금 소급 적용하자는 거잖아요. 네. 기본적인 어떤 원칙들을 무시해가면서 입법을 할 바엔 그냥 당원 당규에 이준석 대표를 인정할 수 없다라고 적시하시는 것이 힘들이지 않고 좀 빨리 가는 길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대변인님 굉장히 화가 많이 나 있구나라는 걸 느껴지는데.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네,